전라우수사 이역기를 기다리다. 이순신은 정말 애타게 이역기의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늦더라도 5월 3일에는 도착해야만 하는데 이역기는 끝내 오지 않았다. 이제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상도 쪽은 인적도 없을 정도로 죄다 피난을 갔고 육군의 장수들도 이미 상당수가 무기를 팽개치고 출행랑을 쳐버렸다. 해전에는 한 번의 경험도 없었던 이순신. 그래서 그를 대장 삼아 미지의 싸움터로 더구나 첫 출전을 나가야 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전라 좌수군 5천 명의 마음은 온갖 망상과 불안으로 떨어야 했다.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장수를 배치하고 그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했다. 첫 싸움에 대한 이순신의 부담감. 원균이 보낸 최근의 적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선은 무려 500척이라 한다. 그런데 이순신의 전선은 전기한 바와 같이 주력선은 겨우 24척이며 협선, 포작선까지 합해도 85척이었다. 이때의 상황을 이순신은 장계를 써서 보고했다. 전일 경상 우수사와 힘을 합하여 외선을 쳐부수라는 분부를 받자옵고 지난 5월 초 4일 새벽 2시경 출동했으며 본도의 우수사인 이역기에게는 함대를 거느리고 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사옵고 이순신 자신도 해전의 경험이 없었던지라 내심 불안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면서부터 병영 분위기를 일신하고 실전과 같은 해상훈련을 수도 없이 실시했었다. 그러나 훈련은 훈련이고 실전은 실전이다. 훈련한 대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만약 이 출전에서 패배하게 되면 바다에서 일본군의 후방 차단에 실패하여 조선의 상황은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순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첫 싸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싸움에서 이기면 그로부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첫 싸움에서 진다면 그 좌절감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앞으로의 싸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첫 싸움만은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열쇠는 이순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순신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생사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어지는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원하건대 죽음을 불사하고 곧 호랑이의 굴로 바로 두들겨 요망한 기운을 쓸어버림으로써 나라의 부끄러움을 10,000분의 1이라도 씻으려 하오니 성공과 실패, 잘되고 못되는 것은 신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닌가 하옵니다. 용호와 산수. 참으로 비장한 각오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겼다. 이순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5월 2일 이순신은 그날 밤에 군대 암호를 용호라 했고 복병은 산수라 정했다. 이 일과 함께 조선 무장의 상징이었던 또 한 사람인 도순변사 신립은 8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충주 탄금대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8,000여 명의 일본 제1군을 배수진으로 맞았다. 오합지졸의 병사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배수진이었다. 신립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을 짠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신립은 강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패전의 책임을 졌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때가 4월 28일. 이로써 충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은 거침없이 뚫리게 되었고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서울로 곧장 북상했다. 서울이 20일 만에 피탈되다. 이 소식이 곧 서울에 전해지자 한강에 배치된 1000여 명의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드디어 4월 30일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선조가 서울을 포기하고 몽진길에 올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자 격분한 백성들은 경복궁, 창덕궁 등에 난입하여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했다. 5월 3일 일본 제1군은 방어병력이 텅 빈 서울에 여유있게 무혈 입성했다. 부산으로부터 중앙의 직진 북산길을 따라 올라간 서울까지의 약 460km의 거리를 일본 제1군은 불과 20일 만에 돌파한 것이다. 이때가 바로 이순신이 출전을 하루 남겨둔 당시 서울의 상황이었으며 선조는 이미 개성에 몸을 피하고 있었다. 이렇듯이 이제 육군으로 조선을 살 수 있는 희망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이 함락되고 선조가 이미 피난 갔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첫 번째 출전이었던 옥부해전과 하포, 적진포해전까지 끝난 5월 9일 시점이었다. 아직 이때까지는 서울은 온전하고 선조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군의 꽁무니를 내리침으로써 일본군이 더 이상 서울을 향해 북상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다. 이 사실은 5월 4일 출전 당일 조정에 발송한 장계에 나타나 있다. 내륙으로 북상한 왜적이 곧 서울을 침공한다고 하므로 신과 여러 장수들이 분발하지 않은 자 없으며 칼날을 무릅쓰고 사생 결단하여 돌아갈 길을 막아 끊고 외선을 쳐부순다면 혹시 후방이 염려되어 곧바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오는 5월 4일 첫 닭이 울 때 출동하여 경상도로 향하오니 달랑 한 척을 끌고 온 원균. 5월 4일 새벽 2시 계획된 시각. 더 이상 지체 없이 이순신은 여수를 빠져나갔다. 1차적인 목적지는 원균과 만나기로 약속한 당포 앞바다였다. 치밀하고 신중한 이순신은 출전한 협선 15척을 이용하여 일대 해안과 섬들에 대해 철저한 정밀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이미 일본 수군이 해안 깊숙이 침입하여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해안을 낀 육지에까지 군사를 보내어 적정을 확인하도록 했다. 주도 면밀한 이순신은 적을 먼저 알아야 했다. 5월 5일 정오경, 이순신은 약속한 장소에 도달했으나 원균은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빠르게 달리는 협선을 사방에 보내어 원균의 행방을 알아보았으나 원균은 다음날 오전 8시경에서야 겨우 판옥선 한 척을 타고 나타났다. 갑자기 일본 수군이 들이닥치자 원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에게 딸린 전선 수십 척을 자침시키고 몸을 피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어 원균 수하의 장수 8명이 전선을 이끌고 당포 앞바다에 집결했는데 원균이 타고 왔던 전선 한 척까지 합해 볼 때 경상 우수군의 전선은 모두 판옥선 4척과 협선 2척이었다. 이순신은 못쓰게 된 판옥선 한 척을 제외하고 이들 전선을 그의 함대에 편입시켰다.